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전 의원 사망으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도로 위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오피스텔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근처에는 경찰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12시에 퇴근해서 갔는데 공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공차가 왜 말이냐?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쓴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장 전 의원이 어제 저녁쯤 SNS 등 신변을 정리했던 것 같다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 직후 촬영했다며 호텔방 내부 영상 등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 사망으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종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신고했던 피해자의 억울함도 종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의 피해는 현재도 지금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진행 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피해자의 안전을 여전히 보호를 해주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발생한다.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올 초에 10년 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고 피소 사실이 뒤늦게 한 한 달여 만에 이제 알려졌어요. 그 성폭행 고소 내용 거짓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탈당했는데 어젯밤에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특정 영상까지 보도가 되고 김진욱 대변인, 장제원 전 의원의 그 죽음 이거에 대한 파장도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이 보도가 약간 좀 묻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장제원이라는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소식이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지금의 이 사건, 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알려진 지 조금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어제 저녁에 그 동영상과 관련된 증거 동영상과 관련된 피해자 측의 그런 제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오늘 또 피해자 측에서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장제원 전 의원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 11시 40분쯤에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장제원 전 의원이 걱정돼서 연락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된 상황이었고 유가족들에게 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경찰에서는 특이점은 없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폭행 피해자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이제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공소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피의자가 지금 이제 사망한 이유로 해서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혹은 사랑한다는 유서 내용을 적은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김ging 대변인 원래 애초에는 피해자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가지고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1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소 제기와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당을 하고 누명을 벗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는 뭔가 어떤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측 변호인이나 장제원 측 의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장제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때 상황이 내가 집에 있었다는 거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영상 속에서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텔 같은 느낌이 나고요. 무엇보다도 장제원 전 의원의 어떤 휴대전화가 있고 예. 장제원 전 의원의 어떤 목소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어제 보도가 됐고 예.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공개될 거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미 경찰에 뭔가 제출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런 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